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민라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제도 올해 들어 강하게 뛰어오르며 어제도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600선 돌파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IT 부품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4흘 연속 약세를 보이며 1992선에 어제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2000포인트에 대한 경기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지수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지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의 일부 시적 예상을 뛰어넘으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GDP 발표일 텐데요. 국내 시장 코스피 2000포인트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코스닥 강세 더 지속될지 잠시 후 출발 상황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어닝 시즌을 맞아 많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일단 뉴욕 증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그리고 장 끝난 직후 이제 발표된 야후, 인텔 실적들 모두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보여지면서 장 초반 일단 긍정적인 모습 보이다가 우크라이나발 어떤 상황의 어떤 확산 움직임, 시장 내 투자 심리 극도로 이제 약화시키면서 그게 이제 하락으로 반전하는 모습 보였다가요. 이내 다시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상승 반전하는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0.5% 이상의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난밤 시장을 보면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 매우 투자 심리가 좀 혼란스럽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다소간 시장 계속되는 그런 그 실적과 주가의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극도로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어제 또 느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럽 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하게 됐는데 이 우려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더 상세하게 전략 짜주시죠. 네,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그대로 시장 내 불안한 투자 심리 그대로 표현됐다. 오히려 저는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시장이 약세 전환한 후 다시 반등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그런 그 조그마한 재료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투자 심리에 극도로 약화된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어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루의 장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은 빠른 안정화로 일단 그 상승 마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의 배경에는 물론 1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는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으로의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제 그 변동성 확대 부분 오늘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유로존의 하락 마감한 부분은 우크라이나발 상황이 실질적으로 불거지면서 미국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럽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영향 그대로 오늘 받으면서 시장 일단은 다소간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투자 심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나 미국발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 안정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그 한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신흥국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우리 시장 영향은 그렇게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그 1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국내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S5의 출시 신제품 출시 모멘텀을 두고 관련 IT 부품주들 관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텔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야후의 실적 일단은 알리바바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어떤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야후의 주가 부분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점 한번 오늘도 우리 시장 내 IT 기업들에 대한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폰 기대감으로 IT 부품주가 어제 또 그제도 강세를 이어갔는데 이런 지나친 기대감일까 아니면 이제 다시금 주도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일까요? IT 부품주에 대한 상승세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 IT 업종, IT 부품주, 장기 소외주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사실상 시장 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갤럭시 S5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어떤 그 초도 물량 실질적인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접해지면서 시장 내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이 부분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 8.45조 원 발표를 했다라는 것.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그렇게 큰 어떤 그 회복세든지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는 8.5조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 실적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부품 단으로의 납품 단가에 대한 인하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부품주들 분명히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꼭 좀 염두를 하시고요. 특히나 IT 부품주들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많이 올라온 IT 부품주들은 단기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은 중국의 1분기 GDP 발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설사 중국의 GDP 발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이미 그리고 이제 그 무역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1분기 GDP 발표에 대한 사실상 시장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듯 싶습니다. 따라서 낮아진 눈높이만큼 그만큼 설사 이제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이제 물론 1분기 실적 발표가 사실상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올수록 시장의 투자 심리는 1분기 실적의 바닥론이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크겠다. 오히려 시장은 2분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겠다.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한번 관심을 높여볼 만한 그런 충분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표되는 1분기 중국의 GDP 부분은 서프라이즈성은 상당 부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쇼크의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시장 조금은 좀 다소간의 좀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내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쪽으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오늘 흔들리지 말자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그에 따른 투자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좀 세워봐야 할까요? 예,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약간 두 가지가 상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중국발 어떤 그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불확실성이 아니고요. 오히려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그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전후로 해서
중국발 어떤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어서 국내 시장 코스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2,000포인트 계속 저항을 받는 원인은 무엇이다라고 좀 보시는지도 분석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분 뭐니 해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제 그 달러화의 약세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가 결국은 외국인들 투자 심리를 가장 크게 흔드는 가장 주요 핵심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일단은 달러화 약세가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오히려 좀 강세로의 전환 가능성,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좀 강세, 우크라이나발 상황이 나타나면서 강세로 조금 좀 돌아서는 그런 기미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 예의주시하시면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무조건 지금 단기 위주의 대응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혼란스럽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해보는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수급도 좀 궁금한데요. 외국인의 매수 조금 지속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 지금 계속해는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5일 동안 2조 5천억이 넘는 그런 이제 그 순매수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 하루 아침에 변할 가능성은 적고요. 오히려 최근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좀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어제는 이제 매수세 그리고 그저께는 14일 만에 다시 이제 순매도 전환하는. 근데 하지만 순매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다고 어제의 순매수세가 사실상 과거와 같이 크게 나타나지도 않았다라는 점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다소간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달러화의 방향성 그리고 이 달러화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그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안정화 여부, 금리의 인상이 과연 언제 될 것이냐 여부 이 부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금리 FOMC에서 혹시나 이제 그 금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수급 언제 하루 아침에 180도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주택 지표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47포인트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달보다는 좀 좋아졌지만 그래도 50 이하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점. 왜 주택 지표가 이렇게 50 이하에 계속 머물고 있을까라는 부분.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역시 금리의 상당 부분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대로 지금 반영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주식시장 금리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꼭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하게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핵심 변수는 미국에서의 금리 부분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박샘 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어제 추천 종목이 MK전자였죠. 5일선 지지를 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거겠죠? 추가적인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고 계셔야죠. 자, MK전자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신고가 패턴입니다. 신고가 패턴이고요. 상당히 좋은 패턴인데 바로 월봉에 대한 지지선 자체를 돌파를 하고 올라갈 때 바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정말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 지분법상의 손익 자체는 지금의 시총 1,000억으로는 너무나 배고프다, I'm hungry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NK전자가 필요로 한 것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을 좀 더 동반하면서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그런 폭풍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벌써 다이버전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한번 봤을 때 거래량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모습, 대신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었죠. 거기에 대해서 조정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깊은 조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꾸준히 상승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없건 상승을 계속적으로 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가 자체도 한 번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단가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5,700원, 5,710원, 그리고 5,780원 이렇게 호가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를 누르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단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거기에 손절선만 적절하게 제대로만 대응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MK전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JB금융지주를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어제 올랐죠. 어제 오르고 어제는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랫게 올랐죠. 이틀 전에 오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JB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흐름 자체가 느릴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 자체는 분명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광주은행이 메가게임 광주은행을 인수합병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연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무산된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차피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 은행권은 항상 주가 자체는 상당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JB금융지주도 계속 홀딩해보자라고 하셨고 어제 추천주였던 MK전자도 손절가 잘 치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새로운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정보인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자,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정보인증. 왠지 인증 관련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법령 개인 공인인증서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 같은 경우 한 47%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어 바로 액티브 X 컨트롤즈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게, 자, 액티브 X 공인인증서를, 어느 정도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인인증서만 쓰면 이 시장 자체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부분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액티브 X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면 이런 시장 확대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을 본다면 당연히 공인인증서 이 시장 자체는 안정적으로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장된 지 아직까지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2월 4일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이 4월 16일이죠. 4월 16일이니까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우리가 항상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호회수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호회수 물량이 최소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라는 거죠. 자, 이 주가 자체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상한가 몇 방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이 갔습니다. 6번이 가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추세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단 자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죠. 여기서 키포인트죠. 바로 하단 박스권을 또다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이런 삼노기법의 하단 밴드가 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승에 대한 여지가 농후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초가를 공략을 하는 부분이니까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도 물론 상관없겠고요. 이런 5번의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이대로 끝이겠습니까? 절대 이대로 끝이 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고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보일지언정 테마주에 대한 부분은 4월달, 5월달에는 충분히 바람이 불 수 있다. 항상
연도마다 그러죠.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이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경험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런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후폭풍이 한 번쯤 더 불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군이다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삼농기법의 하단 밴드입니다. 여기에서 돌파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초가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플러스 3%를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만약에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5일선 지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방법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4,650원을 보시고요. 이 종목군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수익이 꼭 보탬이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한국정보인증이었죠. 대응 전략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선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한 가운데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궁금한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동시효과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1993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564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좀 흘러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그 2000선 부근에서 워낙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을 해왔지만은 지금 2000선 돌파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그래도 크게 좀 이탈은 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1980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내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그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경우는 당장 지금 매수보다는 오히려 종목별의 옥석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하반기부터 조금 외국인이 꾸준히 저점부터 좀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좀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그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이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이 좀 매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된 종목은 놓치지 않고 꼭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어제도 코스피가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장 시초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군요. 자, 이어서 강세 예상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명동으로 가보죠. 정유성 PB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과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최근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바닥 다지기를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상당히 업황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증권업종들의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권업종은 안 좋지만 차츰차츰 각 증권사별로 바닥 다지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 추세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강세를 통한 CJ제일제당을 탑핑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글로벌 라이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의 마지막 승제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월 16일 수요일장 문이 열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출발을 보일까요?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이 코스피 출발 어떻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 1992선에서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 장이 좀 초반에는 좀 상승세로 보여 나가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 오후장에서 소폭 밀리면서 거의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닥의 경우는 564선에서 오늘도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경우는 좀 아무래도 오늘 강세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1040원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안화 환율의 그 상승 문제로 해서 추가적인 그래도 하락은 제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네요. 오늘도 환율은 1040원의 그 지지력 여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260선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꾸 이 260선 부근에 워낙에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크게 좀 변동사항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아침이기도 한데요.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구다 총재와 아베 총리가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분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간밤 어제 니케이 지수가 0.6% 상승세로 마감하기도 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9% 오른 14,126.87포인트로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29% 약보 확권에서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히려 0.2% 반대로 강보 확권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8% 약보합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0.1% 약보 확권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에서 오늘 좀 강하네요. 0.6% 강보 확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5% 출발하면서 오늘 현재가가 3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죠. 74만 원대 초반에 주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3%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신한지주가 0.2% 강보합이고요. LG화학도 0.38%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0.14%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0.5% 강보합이고요. CJ 오쇼핑이 0.29%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는 가운데 CJ E&M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약보합권을 출발하고 있고 GS 홈쇼핑도 0.6% 강보합, 포스코 RCT가 0.56%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동으로 가보죠. 정성 PB님. 예, 먼저 코스피 쪽 인터넷 강세 업종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증권 업종, 또한 그 IT 업종, 조선주들 같은 경우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금속,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또 통신 업종들 같은 경우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등락이 반반 정도가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네이버를 중심한 인터넷 업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1.7%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NC소프트도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밖에 여타 IT 업종들 같은 경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LG전자 등은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만이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1.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세 업종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포스코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부제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업종 말씀드렸었는데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 코스닥 쪽에서는 눈에 띄는 업종이 게임주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가는 업종이 코스닥 중에서도 게임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게임빌, 조이시티, 컴투스, 그 다음에 액토지 소프트 등도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564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혼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분석을 해볼 텐데 김진규 연구원님, 오늘도 기관의 매도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융투자권에 좀 매도세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권의 매도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 마감까지 금융투자권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는 좀 소폭 매수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좀 매도를 보여나가고 있지만은 기관의 매수세를 다시 한번 코스닥을 그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어제의 경우는 조금 그 전기전자 업종이 그동안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거의 지금 현재 67억 원가량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의 갤럭시 S5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큰 만큼 외인들의 이런 수급 형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철강에서 이런 민감 업종 중에서도 외인들의 좀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죠. 증권 업종들은 근데 하지만 오늘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이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의 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통신 서비스 쪽에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어제 들어오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화학과 그 제약 업종 부분에 기관이 좀 매수세가 돌아온다는 점도 이번 장 마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 현재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92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0.6포인트 정도 소폭이지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564포인트로 현재는 상승 흐름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1041원대 출발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4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중심으로 1041원 20전과 1042원 4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042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국제금융시장을 움직였던 주 재료는 우크라이나 사태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면서 증시의 부진과 엔화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면서 달러화 강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4월 뉴욕 제조업지수와 4월 주택가격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러원이 강보합세를 보인 것은 호주 달러의 약세 때문인데요. 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을 수출하는 호주의 호주 달러가 약세를 지속한 점이 원화의 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원은 큰 그림상 지난 10일 1031원 40전까지 하락한 후에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1040원을 전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 등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배경으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멈추고 반등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밤에는 달러화 동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월에 1.1%에서 3월에는 1.5%로 상승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달러화가 약세 기조를 지속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었고요. 이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향후 글로벌 달러를 반동으로 유도하거나 최소한 약세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달러 원 역시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경제 지표보다 다른 주변국들의 경제 지표에 눈을 돌리면서 그 지표의 동향이 위험 통화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과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이 발표됩니다. 중국 지표의 결과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경우 달러 원은 하락세를 재개할 수 있겠고요.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달러 원에게는 최근 하락세에 대한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원이 하락세를 재개할 경우 어제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당국의 개입의 강도를 약화시키면서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다시 1030원대 안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 1040원대 초반대를 중심으로 한 행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전망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샘입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했군요. 다음 종목은 아이컴포넌트인데 삼성의 투자 소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자를 본격화하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되고 있는데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가레인인데요. 3월 인터넷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5거래 연속 오르고 있네요.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우성 PB님. 예, 먼저 한샘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핫 이슈죠. 뭐 내구재라든지 아니면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샘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1분기 깜짝 고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한참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규모를 봤었을 때는 사실상 성수기 효과를 고려한다면 2분기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분기에도 이미 깜짝 규모를 보였고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최소 25%는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구 내구재 소비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구 소비의 브랜드와 특히 요즘은 가구를 놓더라도 집에서 이게 어디 거냐라는 거를 또 은근히 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누구 초대를 한다든지 집들이를 했었을 때 은근히 또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면에서 한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점유율을 지금 현재 한샘은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격적인 영업력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모멘텀을 계속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샘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접근하기 좀 두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초기에 18,000원 하던 것이 지금 같을 때는 8만 원까지 5배 이상이 오른 상황입니다. 상당히 신규 진입하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급상승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5일선이나 또는 21선에 닿았을 때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바이 홀딩을 하시되 5일선에서 좀 떠있는 그런 구간은 조금 물량을 좀 덜고 또 붙었을 때는 조금 다시 사는 그런 좀 덜었다 담는 그런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아이 컴포넌트인데요. 오늘 9.0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좀 그런 심리적인 기대감이 좀 컸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날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 아산 탕정 공장에서 A3 라인에 대한 1단계 투자 계획을 지금 확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장비 발주 및 설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A3 라인은 플렉서블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을 생산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모로는 거의 6조 원대의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수혜로서 아이 컴포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인 아이 컴포넌트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직접적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뉴스는 단기간 내에는 유효하지만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에 방금 안착을 했고요. 3월 인터넷 관련주로서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3월 인터넷 관련주로서 기가레인이 좀 언급은 좀 많이 안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깜짝 진입을 했죠.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통신 부품 RF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RF 커넥터와 반도체 장비에 힘입어서 실적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시장이 성장을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기가레인의 이런 RF 커넥터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기존의 어제까지는 실적 부분 주가 향후 흐름이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와는 별개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부여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테마로서 기가레인이 편입이 돼 있다. 사실 어제와 오늘 회사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지만 테마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레인은 앞으로 향후 주가의 흐름은 다른 여타, 효성 ITX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살펴볼 텐데요. 업황 부진의 지난달 실적 예상치를 밑돌면서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급등 이후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인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홈캐스트입니다. 7거래 요소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황소 효과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어가고 있죠. 주가 흐름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인데 오늘 10% 이상 오르고 있네요. 자세한 주가 흐름도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이마트 어제 그 실적 공시가 발표가 되었죠. 총 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줄어들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에도 좀 여러 가지 영업 규제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여왔지만은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다고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좀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부진한 만큼 주가 자체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이마트 쪽에서 겨울옷 행사를 좀 자주 많이 열었는데 이게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도 이마저도 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좀 말을 들었고요. 지금으로서 이마트가 뚜렷하게 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개선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좀 약세 흐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200일선 부분에서는 좀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 나가고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은 저 박스권의 안에서 좀 움직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어떠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것은 뭐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인줄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당분간은 그래도 올라도 아무래도 한 26만 원 선까지는 좀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마트의 경우는 지금 오프라인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그 시장에 좀 성장성을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홈캐스트의 경우 일단 그 참 옛날에 셋톱박스 업체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오히려 황우석 그 박사의 관련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우석 박사의 그 H바이오가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홈캐스트에도 주가가 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유상증자를 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홈캐스트도 이제는 줄기세포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그 뚜렷하게 가장 그 결과적으로 긍정적일지까지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주가는 상당히 그냥 기대감만으로 또한 이슈만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주가가 좀 연속적으로 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한다는 점은 상당히 좀 위험한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은 더 이제 지켜보시되 일단 조만간 좀 매도 관점을 이제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동전자통신 그 현대차와 그런 사업에 따라서 이제 그 국제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11%까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행자 시스템을 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좀 소식이 전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좀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좀 많은 개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좀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연구 개발의 성과라든지 그런 그 실적의 모멘텀에 따른 이제 주가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5일선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안에서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안에서 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아니라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눌린 몫이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그래도 전고점 부근인 한 8,200원 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텔 신라인데요. 어제는 실적 우려감에 6%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한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매출이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이 증권사 보고서에 이를 일비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이 시각에 좀 윗꼬리가 달렸죠. 약 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인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효성 OMB입니다. 비료 시장 진출 기대감에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갭상승 나왔죠. 추가적인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 PB님. 예,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정말 끊이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쾌속 열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눌렸다가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8%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호텔 신라의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이제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익성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223% 증가한 5,750억 원, 276억 원으로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외형 성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어떻게 보면 주가 향후 흐름이 파라다이스라든지 GKL과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외형에 대한 성장 앞으로도 중국인들의 관광객 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관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호텔 신라를 좀 눈여겨보시고 아직 계좌에 편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91,600원에서 81,000원대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차트가 좀 깨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좀 전체 담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한 5분의 1씩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좀 보셨던 이런 종목이 있었는지 좀 신선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대한 경제 성장률과 또한 부동산 부분이 경기가 가장 좋은 곳이 또 제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입지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좀 무섭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국내에서 은행의 거시적인 영업 환경에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외형 성장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자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제주 여타 지역에서 제주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주 쪽에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을 통한 그런 기반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계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이지만 현 주가는 주가 수익 대비해서 PER 부분이 거의 7.1배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주은행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신선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장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으실 분들은 접근이 유효해 보이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거래량이 적다는 건 함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엑시트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OMB입니다. 오늘 5.6%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서는 퇴비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급등을 했었습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기존 유기 질비료 시장에서 보다 1.25배 정도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물 비료 퇴비 시장인데요. 이쪽에 대한 진출 소식에 의해서 앞으로 효성 OMB가 기존에 있던 캐파보다도 훨씬 더 큰 성장성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 국내 1위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가에서는 상당히 좀 평온했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횡보 구간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보통 횡보를 그리는 구간은 딱 그런 부분이죠. 국내에서 1위의 그런 마켓을 갖고는 있지만 여기서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캐파라든지 매출에 대한 규모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횡보 그림을 그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효성 OMB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지금 퇴비 시장에서 진출을 한다 그러면 효성 OMB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캐파보다도 상당히 커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출한다는 뉴스로만으로도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퇴비 시장은 단순히 퇴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퇴비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그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성 OMB는 상당히 좀 알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평가돼 있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특징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의 통합 기대감에 4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흐름도 전망을 해보고요. 다음 종목은 게임주 중에 살펴볼 텐데 위메이드입니다. 신규 게임이죠. 이카루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씩 주가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아 ST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는데 갭 하락하면서 11만 원 초반까지 밀렸군요. 동아 STA 간판 제품인 스티렌이 건강보험에서 급여 제한될 거란 전망이 좀 주가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분석해보죠. 김진경 연구원님 먼저 NH농협증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NH농협증권 우리투자증권 인수 기대감으로 해서 좀 나흘 연속 계속 상한가를 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제가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좀 차익실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관에서 최근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으로서 이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정말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 좀 관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인수 기대감으로 해서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이에 따른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도 상당히 좀 크게 많이 반영이 되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인수합병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진통 과정이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진통 과정 속에서도 주가는 갑자기 좀 밀리거나 급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더 투자하시는 데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새로 이제 그 PC 온라인 게임이 그 출시가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죠. PC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아무래도 주가에 크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PC 온라인 게임의 장점은 그래도 한순간에 좀 그 인기가 거품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길어봤자 1년 동안에 그런 붐이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PC 온라인은 그래도 2년에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다는 좀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래도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21선 부근에서 좀 반등세를 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선이 좀 내려오는 만큼 그래도 21선 조만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도 좀 예상해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가장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로 보여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그래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주가가 올라온다 하면은 그래도 한 5만 원 선까지는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아 ST 그리고 그 간판 제품이죠. 스티렌이 건강보험 급여의 그 제한을 받는다는 이런 소식으로 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매출적인 면에서도 좀 상당히 좀 악재가 낄 것 같다. 이런 전망 속에서도 오늘 10%까지 좀 급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는 그 추가 그 약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런 그 개파락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올라와야 하고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감이 조금 그 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가 최대 주주인 웅진홀딩스를 대상으로 130억 규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주가는 1%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은 이 나라 KIC가 쿠웨이트에서 가열로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좀 주가가 11% 급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 창업투자 관련주가 IPO 활성화 기대감으로 장 초반 강세를 띠고 있는데 대선 상투부터 관련 종목들 흐름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으로 가보죠. 정유성 PB님. 예. 첫 번째 종목은 웅진에너지입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130억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가 최대 주주인 웅진홀딩스 등을 대상으로 해서 13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러한 소식에 의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설 자금으로 100억 원, 또 운영 자금으로 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신규 상장 예정일은 4월 30일입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업황도 안 좋고 웅진 그룹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았을 때 법정 관리를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소송과 관련돼서도 아직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업종 자체도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자금 조달, 특히나 자금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훼손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이제 130억 원뿐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태양광 관련 쪽에서의 그런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하실 때는 지금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싸게 보인다라는 심리적인 측면은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업종에 대한 그런 온기가 돌 때의 그런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 싸다고 잡았다가 계속 싸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타이밍이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나라 KIC입니다. 나라 KIC 같은 경우는 지금 가열로 장비 공급 계약에 체결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6.7%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I를 상대로 쿠웨이트에 설치 예정인 가열로 장비를 15억 1,400만 원에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런 계약 규모가 중요할 텐데요. 지난해 매출 규모의 1.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계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7.2% 정도 올랐던 부분은 상당히 이런 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는 나라 KIC에 접근하겠다라는 것은 좀 무리일 수 같고요. 이런 거 외에도 상당히 좀 전체적인 측면을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위에 2,300원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돼 있지만 2,600원대까지 상당히 좀 매물대가 있다. 그런 부분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접근을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창투사 관련주인데요. 창투사 관련주도 지금 최근에 가장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우 지금 중소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창업 투자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AT연업,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7.9%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력을 갖춘 벤처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이제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창투사들의 자금 회수 규모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투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일 때 많이 투자를 해서요. 이 기업들을 이제 상장까지 잘 이끌어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로 큰 경우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본 규모를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도 창투사들 같은 경우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투사 같은 경우는 자본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장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장되기 전에 기업의 수익 구조가 안 좋아졌을 경우는 창투사에서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투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익 규모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정우석 PB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이죠. 전문가들의 의견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코스닥 560점 돌파를 확인하고 개별주 추가 상승 기대된다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정영호 팀장님은 뉴욕 증시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국내 증시에서 기관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혜란 연구원님, 단기 변동성 이후 2,000포인트 안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팀장님, IT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되 내수 관련주는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끝으로 안상현대리, 일본의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한국 저평가 매력이 하락할지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 방배주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2,000포인트 저항이 좀 강하네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은 단기 변동성 이후에 다시 한번 2,000선 안착 흐름 재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미국 증시 고평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 환율 부담, 중국 경기 둔화에다가 이제 펀드 환매 압력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2,000선에서 주춤거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지수 하반 경직성은 좀 견고한 모습인데요. 우선은 신흥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기반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자금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14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었지만 전일 다시 외국인들이 재차 순매수 나서면서 지수 하단을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자금들이 오늘 이제 중국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기대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 지속된다면 코스피 2,000선 안착 박스권 돌파 가능이 충분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중국이 이제 경기 둔화 정책 유무는 1분기 GDP 성장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부 목표치는 7.5%인데 우선은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7.2에서 7.3% 정도. 그렇다 이런 지금 GDP 성장률은 09년도 이후에 이제 최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이런 성장률 악화가 어느 정도 딱 반영되고 좀 진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GDP 성장률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제 이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가시성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이제 단기 변동성 이후에 2,000선 안착하는 흐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이제 주요 지지선은 121선인 1970선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빠르게 2,000선을 회복하기보다는 약간 계단식 반등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스피 2,000선 견인했던 수급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앞으로 2,000선 경고 안착이라든지 박스권 돌파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계속 오늘 장에서도 지금 장 초반 매수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매물대 돌파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굉장히 차별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 시장 이끄는 업종들 종목들 보면은 역시 실적주들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휴대폰 아니면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지금 최근 상위 50개사 상승을 이끌고 있는 업종 종목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1분기에 어닝 시즌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목 선별하시고 업종 선택하실 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기준에 두고서는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된다면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 가능하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역시 오늘 눈여겨볼 이벤트는 중국이라고 하시네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바로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오늘 금일도 여전히 시장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좀 시장이, 그러니까 야간 시장이 별로 좋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충분히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변동성 랠리 구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왜 저 인간이 나올 때마다 2월 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냐, 저 왜 저렇게 부르짖을까에 대한 부분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빠르게 AS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제가 봐드렸던 종목이 바로 SMCNC인데요. 지금 오늘 한 8%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금요일날도 그때 충분히 여러분들 저가 매수 하셨으리라 보여지고요. 지금 거의 목표가 부근까지 왔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방이를 좀 짧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이네요. 9%, 이제 거의 10%에 육박하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제 다시 한번 느끼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일이죠. KG모빌리언스 말씀드렸는데 탑픽주로 KG모빌리언스도 지금 한 1.17%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제가 요 공개 방송을 마치고 제가 잡아드렸던 그 매수 가격대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CTC 바이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인데 지금 2.33% 정도 오르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된다.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 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 비중을 드러낼 구간이 아니고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되 어떻게 늘려가셔야 되는가 하면 조정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역전의 명수가 맞죠, 그죠?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니까 역전을 할 수 있도록 체리 피킹 하듯이 주워 가셔야 돼, 주워 담으셔야 돼요. 조금씩 예. 우리 그 가을에 되면 그 밤이나 도토리 주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자, 여전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증시가 많이 투명해졌어요. 예전보다는 어떤 부분이 투명해졌느냐 하면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오른 장이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종목별, 즉 선별적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증시의 어떤 투명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폭이 과하거나 그런 종목 위주로 주워 담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즉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제일 현명하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러면 역전할 수 있는 섹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섹터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 산업군은 정말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여기도 지금 조명이 꽤 많은데요. 조명 때문에라도 덥습니다. 그런데 이 발열이 굉장히 발열 자체가 크게 많이 나지 않고 발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조명 시장은 전부 LED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어떤 조명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 특히 백열등 같은 경우는 판매 사용 금지, 즉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국가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앞으로 조명 시장이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도 이 근처에 보면 살펴보면 지금 LED로 교체돼 가고 있는 조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나 가시다 보면 비상문이라 하는 그런 비상문이라 하는 그 안내등, 조명등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조차도 지금 다 LED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그러면, 전력 수요 난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이 LED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산업 분야에 다양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LED가요, 꼭 조명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자동차 시장, 라이트 시장에서도 LED는 이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레이크 등이나 이런 이제, 테일 등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후진 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방 라이트까지 LED 시장의 어떤, 굉장히 교체, 즉, 그런 쪽으로 교체가 되어 들어가고 있던 점.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LED의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LED는 지속적으로, 즉 올해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섹터고 성장성을 갖춘 섹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LED가 이제 너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관심의 어떤 부분에서 자꾸 조정을 주는 구간이 나와요. 지금 올 한 해 너무 많이 오른 섹터, 즉 굉장히 강한 섹터로 보여지는 게 LED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바운딩의 관점에서 재조명을 받아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재조명케 하니까 조명이 또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서울 반도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기법을 녹여봐야 되겠죠. 그죠? 서울 반도체. 자, 일봉입니다. 충분히 지금 조정, 즉, 박스권을 살짝 뚫고 내려오는 조정을 살짝 보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오르고 살짝 조정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그 조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워낙 조명시장 자체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조정이 아니고 바로 박스권입니다. 그죠? 여기가 박스권에서 지금 박스권을 딱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강 어느 선이 될 수 있는가 하면 48,500원대 선이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은 지금 43,800원인데 한 44,000원 부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서울 반도체도 여전히 박스권에서 하단 부근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도 한번 살펴보자면 주봉을 살짝 중심선을 깨뜨렸는데요. 이 주봉 중심선 살짝 깨뜨린 것은 지금 올라오는 가파른 속도와 그 다음에 거래량을 비교해 보신다면 이거는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으로 주봉을 살짝 깼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루멘스입니다. 루멘스가 자회사의 채무 보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그 자회사가 루머가 한번 돌았죠. 자회사가 이제 지금 망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죠? 망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가격 제한폭 그 하락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죠? 내려왔었는데 바로 반등이 그게 루머라는 사실에 의해서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오디텍 딱 살펴볼게요. 오디텍이 진짜 LED 관련주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밋밋해요. 너무 각도 자체도 밋밋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박스권 형태의 모습만 띄고 있다는 거. 올라갈 때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게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은 둔각이 만들어질 때는 별로 흥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디텍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루머가 돌았던 루멘스. 왜냐하면 루머는 언제든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멘스 버리고, 자, 그러면 뭘 선택한지 여러분 감점 잡으셨겠죠? 예. 바로 탑픽줄 저는 서울 반도체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으로의 어떤 폭만 해도 굉장히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보전이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손절가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손절 잡아도 보면 요 밑으로 딱 내려가면 어디 선상에서는 딱 깨고 내려가는 순간 하락의 시작에다가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선도 굉장히 근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점에서 저는 서울 반도체를 탑픽으로 잡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 여러 산업 분야의 수요로 따진다면 루멘스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LED는 조명 시장 쪽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대장주다.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박스권 상단에 어떤 하단에 와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요 방송이 마치고 난 다음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전문가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접속을 딱 해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얼굴, 요거보다 훨씬 뽀샵을 잘해서 잘생긴 얼굴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을 딱 하시면 저하고 바로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 차마 여러분들께 드리지 못했던 얘기,
이런 것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죠, 그죠? 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방송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장 굉장히 아직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아우가 났네요, 그죠? 아우가 계속 형을 조금 끌어당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우 쪽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중국의 GDP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일단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또 코스피는 시초가를 중심으로 횡보가 나오는데요. 중국발 이벤트 확인하시고 오늘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